두려움, 분노, 슬픔. 무서워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를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발에 밟히는 돌로 보잖아요. 너무 지치고 화가 나요. 투쟁, 희망, 정의. 투쟁, 희망, 정의.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고 너와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게.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자. 피해 학생들의 짓밟힌 인권을 지켜달라! 지켜달라! 형식적인 재판 아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라! 진행하라!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생각하면 법정 증인석에서의 피해 아이들의 분노보다 끝을 기약할 수 없었던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의 시위대의 절망보다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2007년 봄 현장 검증입니다. 재판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인하원을 찾았었지요. 피해 아이 한 명에게 피해 당일의 동선을 물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던 그 아이는 어른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고 신나는 듯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갸웃거리는 얼굴에 해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지옥이어서 너는 마음을 하늘에 두었구나. 그래서 내 웃음이 하늘을 닮았구나. 미안하고 죄스러워 그 하늘을 참아 계속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2009년 9월 20일 임은정. 이 기록은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 1심 공판검사였던 임은정 검사의 글입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쁜 일정으로 영상으로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신랑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온 이은정 검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만 아니면 가려고 했는데 늘 신세진 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너무 반갑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때라 유죄가 날지 중형이 선고될지 자신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사이동을 핑계로 도망치듯 사건을 떠났었는데 2005년 그때부터 이 피해자 아이들과 연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분들이 연대가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가해자들을 기소하게 하고 결국 세상을 바꾼 데까지 10몇 년의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투쟁과 연대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사건 공판을 할 때보다 그 이후의 변화, 그분들의 끈질때 집념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배운 게 많아서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만은 못해도 그분들 흉내 내다 보면 저도 검찰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검찰을 조금은 바꾸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 법정에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부르르 분노하며 소화를 하던 한 아이의 몸짓을 기억합니다. 주류의 또는 진영의 그런 것에 반하는 목소리가 거짓으로 매도되고 조롱받는 것을 흔히 보는데요. 저 역시 2012년 검찰 내부망에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장으로 매도됐었고 지금도 대검 정보공개 소송에서 여전히 대검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단단한 힘을 믿고 견디면서 목소리를 조금씩 내보니까 세상이 변화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부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큰 용기를 내긴 어렵지만 작은 용기부터 작은 목소리부터 내는 사람들이 그런 몸짓이 그런 사람들이 몸짓에 반응한 사람들의 연대가 결국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연대가 없었다면 그때 2007년 그때 그렇게 분노했던 그 아이들이 그 지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그런 작은 목소리, 작은 몸짓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봅시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아이들이 겪은 끔찍한 진실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용기가 침묵을 깼습니다. 오늘은 2006년 당시에 인화대책위에서 활동하셨던 세 분을 모시고
그 당시 활동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흥석 선생님, 왜 그때 침묵하지 않고 세상에 알리셨나요? 학교라는 그런 신성한 곳,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교사들이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추악한 그런 범죄 행각을 했던 것을 가만히 목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위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쇠사슬들을 목에 서로 동여서 투쟁을 했던 광경과 광산구청에서 300일 이상 오랫동안 그런 투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지켜라! 정의를 세워라! 아이들을 지켜라! 정의를 세워라!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불과 함께 썩어가겠지. 이런 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날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이런 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날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걸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한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오늘 새싹들처럼 아이들을 지켜라. 정의를 세워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손님으로 그 당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변호를 맡으셨던 이명숙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왜 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변호를 맡으셨나요? 네, 그 도가니 소설이 영화로 되고서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광주 경찰청에서 다시 재수사를 결정했었는데 그때 경찰청장님이시던 이금영 청장님께서 저에게 밤에 전화를 주셨어요. 변호사님, 이 사건 강간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7년 다 되어갑니다. 자칫 공소시효로 끝날 수도 있고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죠. 6년 전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됐는데 이 사건도 또 무죄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변호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아마 제가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조수순 사건으로 기억하시죠? 나영 사건, 그 사건 변호를 했었고 기타 함께 성폭력 사건들 많이 하고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사건들 많이 하면서 법 제도도 바꾸고 판례도 새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기억하시고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공부도 하고 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 사건은 정말 가해자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게 됐죠. 사건 당시 재판 진행하던 세계 축인 거죠. 재판부 판사님 그리고 가해자, 피고인이죠. 피해자.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이었어요. 직접 성폭력을 당했던, 강간당했던 당시 여학생, 그리고 이를 목격했다가 주변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이다병으로 심하게 구타당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목격자. 이 2명이 피해자였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나 억울하다. 이미 이전에 판단받았는데 절대 강간한 사실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소심 때 피해자가 결혼하고 임신을 했거든요. 아니 성폭력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냐. 성폭력 당하면 결혼 임신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니 어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죠. 피해자는 억울함을 주로 하소연했었는데 이미 무죄가 그냥 무혐의 처리된 거여서 증명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간으로 하면 7년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상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서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료로 그 입원 치료 쭉 하면서 그때 강간으로 상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라고 상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줬고요. 몸에 있었던 자살 시도했던 그 흔적도 증언을 했죠.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판사님, 1심 판사님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묻히지 않고 아니라고만 하는 가해자를 아주 나쁘게 보셔서 검사님이 7년 구형했는데 5년 더 높은 12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죠. 당연히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부장 판사님은
6년 전에 이 사건을 한번 재판을 했던 재판부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사건 끝났는데 소설로 영화로 되니까 다시 또 유죄라고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이 사건 누가가 유죄로 판결 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 유죄 증거 내가 다시 다 물어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무섭게 재판 진행을 했고요. 피해자들 진술 하나도 믿지 않고 이거 자해한 거 아니냐, 가해자 처벌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정말 무섭게 편견을 가지고 그 무죄 심정을 재판 때마다 드러내면서 재판 진행을 해서 대책위에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 못 받겠다, 재판부 바꿔달라라고 깊이 신청하고 그 눈 내리는 그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 농성도 하시고 단식 투쟁하시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뭐 여러 교수님들이며 논문들이며 많은 증거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그래서 결국 1심에 12년 보다가 4년이 깎인 8년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도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리의 싸움, 정의는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인화학교의 학생이었던 정지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지혜 씨, 당시 학생으로서 인화학교에서의 상황을 들으면서 정지혜 씨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정말 벌써 20년 전 일인데요. 기억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5년 당시 때면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수어하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수어 단어가 뭐였냐면 성폭력 사건이라는 그런 수어들을 봤는데 이게 뭘까? 근데 자세히 알고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의 추악한 그런 행동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자격이 없는 선생님이 교육을 했다는 거.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선, 후배, 친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투쟁을 하러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 같이 찬성 동의를 해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하학교에서 그대로 공부를 한다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무시를 하고 광주시 교육청 앞에 천막농성 자리였던 그 천막 안에서 수업을 마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청각장애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교육을 주셨는데 너무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투쟁을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막 농성을 마치고 마저 계속 투쟁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렀고요. 홀더 공부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또 받게 됐습니다.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영화를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꿈의 농학교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 안에서 저는 농교사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 영화를 제작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영화 이 공모전에 출품을 해봤었는데 상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홀더 공부방 안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구성이 좋았었습니다. 난타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전남 여러 곳곳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열심히 난타 공연을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그 기회와 함께 좋은 여행도 했던, 그래서 여러 곳곳을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여러 체험을 하고 배웠던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런 치유하는
그런 수업도 배우고 마음의 치유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고등학생 때 공지영 작가님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그 공지영 작가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가 아닌 친구들 여럿과 함께 공지영 작가님과 인하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가셨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도가니 소설책이 발간이 되고 또 더해져서 영화까지도 개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국민들이 보고 같이 공분을 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때를 정말 그때 인기도 최고 영화였어가지고 그 기회로 카페 홀더 1호점까지 개점을 하게 됐었죠.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습니다. 네, 그럼 인하 성폭력 사건 이후에 현재 정지혜 씨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쌍촌 홀더 그룹홈이 생겼는데 그곳에 이제 함께 하면서 생활하는데 인하학교를 그대로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해서 수업을 계속 다녔고 그곳에서 졸업을 하고요. 전남대학교에 진학해서 4년을 마저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페 홀더 광산구청 지점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일을 한 지 벌써 바리스타 일을 한 지 10년이 됐어요. 지난번 올해 여름에 광산구청점 카페 홀더가 리뉴얼을 했습니다. 완전 새롭게 뒤바뀌었는데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엄청 문제나서 저도 덩달아 함께 바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페 홀더에서 차를 마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전은섭 선생님은 다시 그 상황이 된다고 해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럼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광주를 떠나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에 있는 수어통역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울주군 관내에 있는 청각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이명숙 변호사님 여전히 피해자의 곁에 서 계시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 끝나지 않는 외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하학교 사건 이후에 이미숙 변호사님에게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요? 네, 그 도가니 사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 사회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 이 사건 관련해서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재판부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던 청장님도 그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야, 무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브란스 병리스인들에게 1년 가까이 치료받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고 대체리분들이 언니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오빠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그렇게 피해자들을 정말 가족처럼 지원하고 도와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 증언을 하고 진술하고 할 때 이전 6년 전과는 달리 훨씬 더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가 됐던 것 같고요. 무죄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법정에서 증언할 때 정말 온몸으로 울면서 비틀면서 자기 피해 사실 이야기해서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고 강간은 7년이지만 강간치상은 정신적 상해가 있으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강간죄 공소시효도 헤쳐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혼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혼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그 아픔이 개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관련된 아픔이고 고통이라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손 내밀어서
손잡아주고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정의가 아닐까. 함께 손 내밀어서 같이 문제를 바꿔가는 것, 이게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늦더라도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된다. 오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 인화학교 사건을 온몸으로 헤치고 나오신 분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나 인화학교 성폭력 이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달린 20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하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싸웠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방영된 뒤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피해자 곁에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출연하신 이명숙 변호사님을 만나서 진실을 향해 함께 달렸습니다. 2006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 여가 도가니 이후 재수사되어 1심에서 12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항소하자 재판은 또다시 저들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일정에서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절망 속에서 저는 법원 앞에 앉았습니다. 1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결국 저는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재판은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년형. 비록 형이 줄어들긴 했지만 살아서 싸워낸 결과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제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부서졌지만 그 치열한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나요? 그럼 저는 대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20년 전 정말 아물었던 시기, 법과 제도는 바꿨지만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그 처절한 시간들을. 무슨 그림 그리고 있어? 무섭지 않은 세상이요. 여기도 네 세상이야. 네가 그린 그림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어. 여기도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조금씩 내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때 상황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겠니? 왜요? 왜 자꾸 얘기하라고 하세요? 선생님, 자꾸 말을 하면 여기가 아파요. 그때 무서웠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경찰서나 판사님 앞에서 얘기했는데 알아. 그런데 그때는 나쁜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너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치만 바뀐 게 없잖아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재판을 받는데요. 곧 2심 재판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또 친구들의 삶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야 해. 무서워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를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발에 밟히는 돌 정도로 보잖아요. 너무 지치고 화가 나요. 그래, 선생님도 그래. 인화 대책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야. 이런 상황이 화가 나고 슬퍼.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우리의 아픔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고 너와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게.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철폐 인권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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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재판 아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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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고 긴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언제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날까요? 영화 도가니 이후에
기소되지 않던 사건이 기소되고 안타까운 결과들이 가득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상태로 되돌아가 무혐의 판정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앞에서 저는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 12년, 2심에서 8년으로 줄었지만 무혐의 판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블뉴스의 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근데 기자님 성함이... 아, 저요? 네. 전 이 기자입니다. 아, 네? 이름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할 운명이었던 거죠. 운명이라. 그러면 인터뷰 시작할까요? 아, 네, 너무 네. 좋죠. 네.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네. 이 기자가 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카페홀더 1호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카페홀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도감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렇죠. 알죠. 카페 홀더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줄임말이에요. 지난 2005년 인어학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 인어학교 성폭력 대책위에서 학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설립을 해주었죠. 공동생활과정 홀더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카페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인어학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 장애인들의 슬픔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투쟁은 쉽지 않았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았죠. 2005년 우리의 긴 투쟁은 시작되었고 2011년 영화 도가니가 나오기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도가니라는 결과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도가니는 장애인권의 고유명사가 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과 성폭력특례법의 개정으로도 이어졌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긴 싸움을 계속 하실 수 있었는지. 힘들고 지난한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었어요. 믿음! 네. 자, 그러면 장애인계의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는 거기에 계속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어학교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했어요. 홀더 공부방과 그룹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전라도 난타기행이 기억에 남아요. 뭐 난타요? 네, 진짜 놀랍죠? 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한 동작을 위해서 수백 번을 반복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전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한번 보시겠어요? 담양에서 첫 공연을 시작해서 이 영산강을 따라 나주, 목포 공연 관람이 어려운 농촌을 찾아가지고 시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난타 공연 실력을 선보였죠. 그러니까 거의 난타계의 아이돌이었네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도 점점 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카페홀더 1호점, 2호점을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의 이 카페군요. 네. 하지만 창업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초창기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움을 주시는 바리스타분이 계시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주문을 받는다던가 메뉴를 만든다던가 이런저런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메뉴 만들 때, 바닐라 라떼 만들 때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어서오세요. 카페홀더입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네, 저는 카페라떼 주시는데요. 저는 별로 우유는 안 좋아해서 두유로 바꿔주시고요.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나 어떡해?
하나씩 만들어보자. 뭐야?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이거 아, 얼마만이지? 내 카페 너무 예쁘다. 여기 어떻게 찾았어? 아니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더라고. 아 그래. 그럼 분위기도 좋고. 그래, 앉아, 그래. 나왔습니다. 이거 맛이 왜 이래? 우리는 아팠어요. 말하지 못할 시간들. 그래서 더 절실했죠. 우리만의 자리, 우리만의 꿈. 커피 한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그게 처음으로 만드는 내일이었어요. 주문을 받는데 손이 덜덜 라떼라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게 뭐였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뜨거운 거요. 차가운 거요. 아 잠시만요. 처음에 진짜가 틀렸어요. 왜 그래서 먼저 시험 먼저? 아무거나 완전 않고. 아, 이게 뭐예요? 화면을 놓다 나왔더니 얼음 넣다 물이 튀어. 손님 앞에서 깜짝 놀라. 아 이건 서비스예요. 만들다 우유 태우고 신호 거품이 폭주하고 하늘아 라떼가 왜 카라멜 마키아토가 됐을까? 그렇게 실수 둘성이었지만 한 잔 다시 배웠죠. 넘어지고 또 해보고 손에도 마음은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커피처럼 뜨겁고 때론 숨만 나도 그래도 포기 안 해요. 이건 우리의 첫 걸음이니까 한 잔에 담는 오늘 서툴지만 진심이에요. 우리의 작은 가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실험 먼저 넣을게요. 이번엔 맞아요. 어느 희명한 논란이 조심하세요. 이 라떼 진심 한 스푼 담겨있어요. 다시 시작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 커피는 우리의 꿈이에요.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홀더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많으셨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성장하셨다는 게 대단한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역과 홀더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서 1일 명예점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카페 홀더의 매출까지 해서 홍보 이 많은 것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었죠. 성장을 먹고 자라는 나무 그게 바로 카페 홀더입니다. 인어학교 성폭력 대책이 20주년을 맞이한 오늘 기자는 카페 홀더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에이블 뉴스의 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든든하게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영화 도가니의 공유 그리고 정유미의 실제 인물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동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 그들은 인하학교 성폭력 대책위에 함께했던 40개 단체, 그 단체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인하학교를 졸업한 동문들, 그리고 연대에 함께했던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선생님들, 양심선언을 통해서 인하학교 아이들의 손을 잡아준 인하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광주 전남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님, 민변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의 여성 변호사회의 변호사님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유이고 진정한 정유미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화 도가니, 또 소설 도가니, 음반 도가니를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후원해 주셨던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생존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바로 여러분, 진정한 정유미이고 공유입니다. 저는 우리 생에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을 같이 했던 이 동지들, 벗들, 이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지키는 공유들이고 정유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카페홀더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